안녕하세요, 사이마스터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D4 뉴트럴 카 샴푸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케미칼들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뭐 고체 왁스나 물 왁스, 유리막 뭐 이런 거 테스트 하다 보니까 카 샴푸를 쓰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주일에 500ml 한 통을 써버릴 때도 있고요. 보통 한 2, 3주에 한 통 정도씩 쓰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뭐 부담이 좀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그 말통 있죠. 18리터짜리 말통 큰 거로 업소용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막 썼는데 그게 조금 퀄리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카 샴푸로 테스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테스트의 기준을 좀 마련해 보자 해서 카 샴푸 세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 샴푸 좀 공부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세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 그 중고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차 사야지 하고 보면 차도 너무 많고 어떤 차는 키로수가 낮고 어떤 차는 뭐 연식이 높고 낮고 뭐 이거 다 따지다 보면 선택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을 마련하고 카 샴푸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세정력이에요. 세정력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무조건 세정력이 좋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윤활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 샴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 폼도 아니고 부착력도 아니고 세정력하고 윤활력이에요. 이거 두 개만 좋으면 일단은 카 샴푸로서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조건이 좀 들어가는데 윤활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폼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약품을 계속 구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잘 씻겨야 돼요. 제가 말통으로 된 카 샴푸를 쓰다 보니까 특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미트질을 쭉 하고 나서 물만 뿌렸을 때 얼룩이 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가형 카 샴푸 아니면은 산성 카 샴푸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산성 카 샴푸 중에 더 좋은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확률적으로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얼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하나는 앞에 있던 그 성능들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그 조건을 만족한다는 한에서 점도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물 같은, 제가 원하는 거 완전 물 같은 거 있는데 완전 물처럼은 안 되고 그래도 약간의 점도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생각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점도가 높고 흔히 말하는 꿀같이 껄쭉하면 이거는 뭔가 케미칼이 고농축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료 사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100%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계면활성제를 갖고 올 때 액체형 계면활성제도 있는데 고체로 된 계면활성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 고체형 계면활성제가 비누죠. 그래서 카 샴푸 만들 때 그런 고체형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깬단 말은 이제 뭐 열로 녹일 수도 있고요. 물하고 희석해서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런 경로로 만든 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높다고 하면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의 논리적으로 맞긴 맞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액체형 계면활성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건 정말 물 같아요. 흔들어 보면 정말 물처럼 그런 물성인데 폼도 엄청 잘 나오고 윤활력도 좋고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D4 카 샴푸에는 점성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약품들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몇 개를 만들어 왔는데 요거는 고체형 계면활성제를 최대 걸쭉하게 깬 거예요. 엄청 걸쭉하죠. 그리고 조금 점도가 다른 얘들도 다 뭐 점도가 약간 걸쭉하게 있긴 있죠. 그리고 D4는 점도가 거의 없어요. 얘는 거의 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카 샴푸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료 같은 경우에도 조향을 따로 해가지고 약간 상쾌한 느낌의 향 플러스 고급진 향 2스푼 뭐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맡아보시면 굉장히 향이 좋을 거고 일단은 이게 유튜브로 하니까 이 향을 알려드리기가 참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D4 사용 방법을 하면서 이제 점성 있는 제품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요 D4 카샴푸 가지고 지금 얘는 버킷 세차할 때 그 희석비가 맥시멈 1000대 1 정도까지 쓸 수 있게끔 지금 농축을 해 놓은 거고요. 오히려 얘 가지고 지금 이 제품 가지고 점성을 엄청 높게 만들어서 물하고 희석해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물 200ml에 D4 중성 카샴푸 50ml 넣은 겁니다. 4대 1로 넣은 거죠. 이렇게 해도 일반 카샴푸 색상 정도는 되죠. 이 상태에서 증점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잔탄검이라고 하는 가루형 증점제 일종입니다. 1.5. 교반기 자석이 없어서 일반 자석 넣고 돌릴게요.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4대1로 물로 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걸쭉하게, 이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걸쭉하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점제를 좀 많이 넣다 보면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얘가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이래저래 테스트를 하다가 증점제를 너무 많이 넣었는데 얘는 정말 이렇게 해도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정도까지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쭉하다고 꼭 이게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된 거 가지고 폼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만든 거 테스트하면서 D4 사용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5리터짜리 용기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10리터씩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차할 때는 10리터보다 조금 더 넣긴 하죠. 2리터, 3리터, 3분의 2 정도 채우는데 10리터씩 해야 또 계산하기 편하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D4 희석비는 맥시멈 1000대 1이에요. 그 말은 1000대 1까지 써도 되는데 1000대 1보다는 더 희석을 많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더 넣는 건 뭐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깝죠. 그리고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코니칼 튜브라고 하죠.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에는 카샴푸 뚜껑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카샴푸 뚜껑에 따랐을 때 용량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 했을 때 10ml까지는 안 되고 한 7ml 정도 됩니다. 자, 10ml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점도를 좀 낮게 세팅했기 때문에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죠. 4대 1로 희석한 거 가지고도 10ml만 넣어볼게요. 요건 저도 궁금하네요. 10ml입니다. 둘 다 똑같이 10초 동안 고압수 쏴볼게요. 자,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얘는 아무래도 여기에 물속에 계면활 성제가 안 녹아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충분히 좀 빨리 생긴 상태고요. 최대 희석 비대로 섞은 데는 그래도 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확실히 천천히 되고 이 아래쪽에 물이 있는 부분에도
약품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피 같은 거를 산정을 할 때 뭐 회사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이게 무조건 뭐가 맞다 그런 건 없지만은 제 기준은 그거예요. 요 정도 희석하면 우리가 세차 미트 세차 끝날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그거 기준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지금 최대 희석비로 한 것만 가지고 윤활력을 한번 볼게요. 카샴푸를 좀 작게 넣어도 이렇게 둘 다 거품은 잘 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을 제외한 물 속에 녹아있는 계면활성제 양은 또 다른 거죠. 자, 요게 증점제 넣은 거고 오른쪽이 D4 1000대1로 희석한 겁니다. 얘는 물의 양이 많다 뿐이지 윤활력은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근데 크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뭐 그러진 않습니다. 둘 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미끄러집니다. 참 저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윤활력 같은 거는 테스트하기가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단순 카샴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윤활력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중성보다는 알칼리를 조금 넣으면 윤활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성 기준의 세팅이고요. 중성의 장점은 일단은 잔여물이 확실히 덜 남아요, 알칼리보다. 그리고 도장의 데미지가 아무래도 좀 적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요거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버킷 세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걸 프리워시로 쓰고 싶어. 프리워시도 쓸 수 있습니다. 프리워시로 쓰고 싶어. 혹은 본 세차인데 미트 하면 손 시렵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손에 물 묻히기 싫고 세차를 하고 싶고 그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폼렌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원액 폼렌스 당연히 쓸 수 있고요. 폼렌스에 쓰실 때는 보통 1대 20 혹은 1대 30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뭐 카샴푸에 따라서 1대 10을 넣어야 되는 그런 카샴푸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D4 같은 경우에는 1대 20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뭐 1대 20, 30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폼렌스가 뭐 이런 거 가게 굴러다니는 거 잘 안 쓰는데, 요거 보시면 대부분 폼렌스 통은 1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1리터에는 물을 1리터 넣으시고요. 요 D4를 한 40ml에서 50ml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고압관에 연결해서 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카샴푸랑 프리워시가 뭐가 다르냐?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흔히 우리가 프리워시로 쓰는 제품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카샴푸로 세팅하는 것보다 세정력을 좀 더 세게 세팅을 해요. 흔히 때를 불리는 걸 좀 더 세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윤활력보다는 거품이 더 많이 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일반 카샴푸는 프리워시제보다 세정력은 좀 떨어지지만 윤활력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그런 식 세팅해서, 사실 프리워시제로 일반 카샴푸처럼 세차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반 카샴푸로 프리워시로 쓰면 안 됩니까? 되죠. 안 되는 건 없어요. 다만 각각의 기능에 맞게끔 케미컬을 계속 그렇게 세분화해서 만들다 보면 케미컬 종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폼으로 뿌려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원액 폼렌스 쓰시는 분들 계시죠. 원액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얘 세팅 자체를 그 점도가 굉장히 낮게 세팅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건 알리에서 산 거 그냥 원액 폼렌스 여기다가 그냥 원액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 일단은 요만큼 넣어 볼게요. 원액을 사용하는 폼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점성이 있게 되면 이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뻑뻑하게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쓰다 보면 약간 이게 퍽퍽거리면서 막혔다가 나갔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묽게 세팅을 했고요. 뭐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초고수분들은 알아서 쓰십시오. 초고수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든 알아서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D4는 완전 초보부터
좀 세차를 많이 해보신 분들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두루두루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원액 폼렌스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폼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버킷으로 하실 분은 버킷으로 하시고 폼으로 하실 분은 폼으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카샴푸가 걸쭉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농축은 아니다. 고농축의 확률이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그리고 다이마스터가 세팅한 D4 중성 카샴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제품을 출시하면 뭔가 출시 기념 사은품 이런 거 좀 드려야 되잖아요. 카샴푸를 구매하시면 이 셔닐 타입의 세차 미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